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조선인 꺼져라, 일본 땅에서 나가라. 이게 일본 극우단체 제특회가 2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외쳐온 구호입니다. 네네네. 일장기와 우길기를 들고 행진하는 집회 현장마다 나오던 발언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뭐 모욕감, 분노, 서글픔, 어떤 착잡함, 공포감까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보시죠. 민영하기 뭐하지만 혹시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괴,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네.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잖아.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윤호개인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짱깨 북깨송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노래예요? 네, 돌림노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혐오 표현을 가사로 만들어서 시위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조선인이 짱깨로 일본 땅이 대한민국으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는 일본 제특회 혐오 발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게 지난주 금요일 저녁 대구 도심 한복판이었던 거죠. 그러면 일부러 여기를 찾아간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이 집회를 촬영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제목부터가 대구에 화교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가 명확한데요. 영상 속 참여자들을 보면 상점과 골목을 걷다가 어느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한국 대구 화교 소학교인데요. 이게 대만에 소속된 교육기관이고 대만 교과과정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욕설과 촬영, 돌림노래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노골적인 혐오와 선동이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이랬다고요? 네. 그래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최근 4개월 전 올해 4월에도 예. 서울의 건대 양꼬치 골목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집회 직후에 주최 측이 참여자들한테 건대를 우리가 윤호개인으로 물들이자라고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가시라라고 선동을 했는데 당시 집회 참여자 200명 정도가 북을 치면서 양꼬치 골목 1km 정도를 행진을 했습니다. 네. 그중 일부는 20-30명씩 몰려다니면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찾아다녔고 또 빨갱이는 꺼져라 뭐 불법 체류자다라는 식으로 폭언을 쏟아냈는데요. 그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또 한 종업원은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또 이후에 특정 가게 사장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포되고 매장에 대한 별점 테러도 이어졌는데 당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혐중이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뭐 혐오 발언으로만 존재했는데 이게 점점 어느 순간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다만 지금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혐오 표현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상 개입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를 한 결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이제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 제특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똑같습니다. 네. 제특회가 2007년에 발족한 극우단체인데요. 제일교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한인타운이나 뭐 학교 앞 도심 한복판 뭐 가릴 거 없이 혐한 시위, 혐오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제재가 몇 차례 가해지면서 한창 심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2013년에 조선학교를 상대로 벌인 시위를 두고 교토지방법원이 이건 인종차별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2015년에도 법무성이 제특회에 혐오 시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정부가 직접 권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또 2016년에는 보수 정권에서 혐오 시위 해소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인 운동을 막자라는 취지로 생긴 법률입니다. 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건데 특히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경우에 벌금 50만 엔, 그러니까 한화로 500만 원 정도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일본 전역의 혐오를 모두 다 뭐 막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만든 건데요. 우리는 지금 아직 그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일부 극히 일부의 과격한 행동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 한숨을 쉬세요? 네, 일부의 과격한 행동을 방치했을 때 그게 언제든지 혐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학교에도 확인을 해봤을 때 뭐 다행히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뭐 집회 발언을 직접 봤다거나 혹은 뭐 들은 학생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만 제트캣 시위의 양상도 보면 처음에는 조선학교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코리아타운 전체로 이제 확산이 됐고 나아가서 한반도 자체를 향한 혐오로 번졌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풍경도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난 20년 정도를 보고도 우리가 묵인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혐오 표현을 제지할 수 있는. 네. 그잖아요. 혐오 표현 뭐 금지법이 되든 방지법이 되든 이런 것들이 좀 강구가 돼야 되겠네요. 차별금지법도 그렇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